평생 흙과 시멘트를 만지며 일군 건설 제국. 그 정상에선 한 회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아버지의 노고를 몰랐죠. 유학파 출신이라는 자부심만 가득했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가난한 집안 출신의 젊은 비서는 새벽부터 밤까지 회장 곁을 지켰어요. 회장은 비서를 아들처럼 아꼈지만 친아들들의 시기와 질투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생일잔치에서 벌어진 모욕, 병상에서 내린 충격적인 결정, 그리고 뒤바뀐 권력의 흐름까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두 아들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우뚝 선 태준건설 본사 빌딩. 강태준은 회장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오가는 도로 너머로 자신이 지은 빌딩들이 보였어요. 그는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낡은 안전모 하나가 책상 한쪽에 놓여 있었죠. 30년 전 첫 현장에서 쓰던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아침 회의 준비됐습니다. 김민재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28살의 그는 언제나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서류 가방을 정확히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문을 열었죠.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 씨, 오늘 일정 다시 한번 말해봐요. 오전 9시 임원회의, 11시 현대건설 미팅입니다. 김민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에 든 태블릿에는 하루 일정이 빽빽했어요.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준혁 상무님, 준수 전무님과 점심 약속 있으십니다. 강태준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두 아들과의 식사는 언제나 불편했죠. 일 이야기를 하면 대충 듣고 돈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임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태준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강태준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김민재는 바로 옆 보조 의자에 자리했죠. 지난달 실적 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무이사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어요.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왜 이익률이 떨어진 겁니까?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자재비 상승과 인건비 증가 때문입니다. 재무이사가 대답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별명이에요. 다른 회사들은 다 이익률 유지하던데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봤죠. 민재 씨, 생각은 어때요? 강태준이 김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김민재는 잠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파주 프로젝트 공사비가 예상보다 20% 초과됐습니다. 왜 그랬죠? 현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김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확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주 프로젝트 책임자가 누구죠? 준혁 상무님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강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강태준은 자리에 남았습니다. 김민재도 함께 남아 정리를 도왔죠. 민재 씨, 네, 회장님. 고맙네요. 전에가 아니었으면 오늘도 넘어갈 뻔했어요. 김민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태준은 김민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네 나이 때 나도 그랬어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믿었죠. 회장님도 그러셨군요. 그럼요. 시골서 올라와 건설 현장 막노동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강태준의 눈빛이 잠시 멀어졌습니다. 먼 과거를 떠올리고 있는 듯 했어요. 회장님, 이야기 들을 때마다 존경스럽습니다. 김민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존경은 무슨,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복도로 나왔을 때 준혁과 마주쳤습니다. 35살의 준혁은 명품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아버지, 회의 끝났어요? 파주 프로젝트 건 이따 식사 때 얘기하자.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민재를 흘끗 쳐다봤죠. 또 민재 씨가 무슨 말 했나 보네요. 준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사실을 말한 건데 왜 그래요? 준혁은 대꾸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에서 불만이 묻어났어요. 강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민재는 조용히 옆에 서 있었죠. 회장님,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요? 아니에요. 자네는 잘못이 없어요. 강태준이 김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고마워요.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둘은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점심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강태준의 마음은 이미 무거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태준은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건물 1층에 있는 한 식당으로 향했어요. 김민재가 예약해둔 룸이었습니다. 준혁과 준수가 이미 도착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왔구나. 강태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과 준수는 건성으로 인사했죠. 아버지, 오래 기다렸어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과 된장찌개, 여러 반찬들이 상을 채웠죠. 파주 프로젝트 얘기 좀 하자. 강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그 얘기예요? 공사비가 예산보다 20%나 초과됐어. 자재비가 올라서 그래요. 제 잘못 아니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재비만 문제가 아니야. 현장 관리가 엉망이었다고 들었어.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민재 씨가 또 뭐라고 했나요?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죠. 역시 그렇군요. 준혁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말보다 비서말을 도 믿으시네요. 그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맨날 민재 씨 하잖아요. 준수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강태준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뚝 떨어졌어요. 너희들이 일을 제대로 하면 내가 뭐라고 하겠니? 이 일을 안 하긴 누가 안 해요. 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일 회사 나와서 회의하고 보고받고 다 하는데요. 그건 일하는 게 아니야. 회의실에 앉아만 있는 거지. 강태준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룸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직원이 문을 두드리며 후식을 가져왔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두고 가세요.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직원이 나가자 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실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사실이잖아요. 우린 미국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인정을 못 받아요.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준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30을 훌쩍 넘긴 나이인데도 여전히 철이 없었어요. 유학 다녀온 게 대단한 거니? 그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준혁이 반박했습니다.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지. 강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재 씨 봐라. 지방대 나왔지만 일은 누구보다 잘해. 또 김민재 얘기가 나오자 준혁과 준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강태준은 일어섰습니다. 식사 마저 해라. 난 먼저 올라간다. 아버지! 준수가 불렀지만 강태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룸 문이 닫히고 두 형제만 남았습니다. 준혁이 물잔을 3개 내려놓았어요. 정말 화나네. 형도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아버지가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잖아.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김민재 때문이야. 맞아. 걔만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인정받을 텐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형, 우리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대로는 안 되지. 두 형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한편 강태준은 회장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두 아들과의 식사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김민재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강태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잘했다고 할 수 있나? 김민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고 물러났죠. 강태준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철이 들까? 창밖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의 70세 생일이 다가왔어요. 회사에서는 호텔 연회장을 빌려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민재 씨, 초대장 발송은 다 끝났나요?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임원들과 주요 거래처 분들께 모두 보냈습니다. 김민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참석 예정자 명단이 길게 나열돼 있었어요. 고생 많았어요. 강태준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준혁과 준수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두 사람은 생일 잔치 준비를 논의하고 있었죠. 형,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할까? 준수가 물었습니다. 가족은 당연히 맨 앞이고 임원들은 그 다음이지.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어디 앉히지? 준수가 슬쩍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걔는 맨 뒤에 앉히면 되지. 맨 뒤요? 비서 자리는 거기가 맞잖아. 준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그렇네. 두 사람은 좌석 배치도를 수정했습니다. 김민재 이름을 맨 뒤 구석 자리로 옮겼죠. 생일 당일이 밝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대형 화환들이 입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강태준은 정장을 차려입고 도착했습니다. 아내 박혜숙이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어요. 여보, 오늘 정말 멋져 보여요. 박혜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강태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임원들과 거래처 사장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죠. 김민재는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안내 직원이 김민재를 맨 뒤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죠. 김민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분명 자신은 비서실장 명의로 초대받았는데 자리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행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죠. 강태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모든 손님이 박수를 보냈어요. 오늘 제 70번째 생일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50년간 건설업에 몸담으며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강태준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족 테이블에는 박혜숙, 준혁, 준수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축하드려요. 준혁이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고맙다. 강태준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민재는 어딨지? 강태준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 민재 씨요? 저기 뒤쪽에 앉아 있어요. 준수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강태준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거기 앉혀놨어? 자리가 부족해서요. 준혁이 시침을 뗐습니다. 강태준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생일 잔치를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재 씨를 이쪽으로 불러요. 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박희숙이 말렸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생신인데 분위기 좋게 하세요. 강태준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고급 요리가 서빙됐죠. 김민재의 테이블에도 똑같은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식사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을 위해 온 건데 완전히 소외된 기분이었죠. 건배 제의 시간이 됐습니다. 준혁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아버지 70세 생신을 축하하며 건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잔을 들었습니다.
김민재도 멀리서 잔을 들었죠. 아버지, 100세까지 건강하세요. 건배! 연 회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진 촬영 시간이 됐습니다. 사진사가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 준비했어요. 가족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강태준과 박혜숙, 준혁과 준수 부부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지었죠. 강태준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민재는 안 부르나? 아버지, 가족 사진인데 왜 민재 씨를 불러요? 준혁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도 우리 식구 같은데.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식구 같은 거랑 식구는 다르잖아요. 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박희숙이 강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끼리 찍어요. 강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가족의 환한 미소가 렌즈에 담겼죠. 김민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어요. 자신은 영원히 저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 남이라는 거였죠. 행사가 끝난 무렵이었습니다. 강태준이 김민재를 찾아 뒤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민재 씨, 왜 여기 앉아 있었어요? 자리 배치가 이렇게 돼 있어서요. 김민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태준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몰랐어요.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회장님. 김민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강태준은 김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김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연 회장을 나서는 김민재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밤하늘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준혁과 준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계획대로 됐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둘은 몰랐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생일 잔치 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강태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김민재의 업무 태도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성실했지만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 괜찮아요?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괜찮습니다. 김민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강태준은 더 묻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날 오후 박혜숙이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저녁에 개모임이 있다는 거 알지? 개모임? 강태준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어머니 여행비 모으려고요. 그런 게 있었어? 벌써 6개월째예요. 여보만 몰랐나 봐요. 박혜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얼마씩 모으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전화를 끊고 강태준은 생각이 잠겼습니다. 좋은 일인데 왜 자신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개모임이 뭐야? 준혁과 준수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 그거요? 할머니 여행비 모으는 거예요. 그래? 얼마씩 모으는데? 25만 원씩이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민재도 같이 하나? 네, 같이 해요.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준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형제끼리 협력하는 게 좋지. 하지만 그날 밤 박혜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예슬아, 개모임 돈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재한테 왜 2배를 받는 거야? 박혜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2배요? 준혁이랑 준수는 25만 원 내는데 민재는 50만 원 낸대. 박혜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볼게요. 당장 물어봐.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박혜숙이 급히 준혁과 준수를 불렀습니다. 너희들 개모임에서 민재한테만 2배 받는 게 사실이니?
준혁과 준수는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게 민재가 회사 다니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박혜숙이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도 회사 다니잖아. 왜 민재한테만 더 받아? 저희는 월급이 적어요. 준수가 변명했습니다. 월급이 적긴 너희가 민재보다 더 많이 받잖아. 박혜숙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강태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혜숙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민재한테만 50만 원 받았대요. 강태준은 두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너희가 그랬어? 아버지, 그게... 대답 똑바로 해! 강태준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준혁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어요. 왜 그런 짓을 했어? 민재가 돈이 있으니깐요. 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너희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준혁이 반박했습니다. 형제를 차별하는 게 잘못이 아니고 뭐야? 형제요? 민재는 비서잖아요. 준혁의 말에 강태준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비서지. 하지만 우리 식구나 마찬가지야. 식구는 무슨 식구예요? 남이죠. 준수도 거들었습니다. 강태준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계모임 중단해. 예? 그리고 민재한테 받은 돈 전비 돌려줘. 아버지! 말대꾸하지 마! 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준혁과 준수는 입을 다물었죠. 하지만 눈빛은 불만이 가득했죠. 강태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박혜숙이 두 아들을 타일렸습니다. 너희들 정말 잘못한 거야. 엄마까지 왜 그래요? 준혁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마음 생각 안 해? 박혜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과 준수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만은 여전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다음 날 강태준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 씨, 계모임 얘기 들었어요? 갯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미안하네. 내가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김민재는 담담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나? 정말 미안해요.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이 집을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태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때문에 가족이 불편하잖아요. 그건 민재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있으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김민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강태준은 김민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떠나면 안 돼요. 자네가 필요해요. 회장님, 제발 떠나지 마요. 강태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김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죠.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러갔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강태준은 임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신규 프로젝트 입차의 건을 논의하는 중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재개발 사업이 유망합니다. 기획이사가 발표했습니다. 강태준은 자료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예상 공사비는 300억 원 정도입니다. 수익성은 영업이익률 15% 예상됩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입찰 준비하세요. 그때였습니다. 강태준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회장님! 김민재가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가슴이 아파. 강태준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김민재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심장 이상인 것 같아요. 임원들이 황급히 강태준을 부축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강태준은 들것에 실려 나갔죠.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김민재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강태준을 급히 진찰했어요.
심경경색입니다. 즉시 시술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김민재는 얼어붙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지금 빨리 시술하면 괜찮을 겁니다. 김민재는 박혜숙과 준혁, 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박혜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김민재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에요. 준혁과 준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수술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2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정말요? 박혜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1달 정도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강태준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족들은 유리창 너머로 그를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강태준의 모습이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평소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었죠. 아버지, 준수가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김민재는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가족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이 됐습니다. 박혜숙은 병실에 남고 준혁과 준수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김민재도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밀린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다음 날 강태준이 깨어났습니다. 박혜숙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여보, 정신 들어요. 혜수, 여기가 어디지? 강태준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병원이에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아. 강태준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어요. 회사는 걱정하지 마요. 민재가 다 처리하고 있어요. 강태준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네. 준혁과 준수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두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강태준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푹 쉬세요. 저희가 회사 일 볼게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예? 민지한테 맡길 거야. 준혁과 준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있잖아요. 너희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 그래도 저희가 아들인데요? 준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용히 해. 환자한테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박혜숙이 준수를 꾸짖었습니다. 강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 결정이야. 민지한테 맡긴다. 준혁과 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숨길 수 없었죠. 병실 밖으로 나온 준혁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형, 진정해. 진정이 돼? 우릴 완전히 무시하잖아.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수도 화가 났습니다. 형 말이 맞아. 이건 너무 심해. 아버지는 우리보단 민재를 더 믿는 거야. 그럼 우린 뭐야? 들러리야?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생각이었죠. 이대로는 안 돼.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김민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재, 왔구나. 강태준이 반갑게 웃었습니다. 저희가 회사 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고맙네. 자넬 믿어요. 강태준은 김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1달간 자네한테 모든 걸 맡길 거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준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재, 자네가 내 오른팔이야. 회장님, 준혁이와 준수는 아직 부족해. 자네가 이끌어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듣던 준혁과 준수, 두 사람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들었지? 들었어. 이제 정말 뭔가 해야 하네. 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폭풍 전야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김민재는 회장의 신임을 받아 회사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했어요.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민재 부사장님, 현대건설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오후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김민재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겼습니다. 강태준의 부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완벽했죠. 2주가 지났습니다. 밀려있던 계약 3건이 모두 성사됐어요.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습니다. 역시 민재 부사장님이에요. 일 처리가 정말 빠르네요. 직원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준혁과 준수는 달랐습니다. 회의 때마다 김민재의 결정에 반대했어요. 이 계약 조건은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떤 점이 불리한가요? 김민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수익률이 낮아요.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리합니다. 대형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이 높아져요. 김민재가 설명했습니다. 그건 추측일 뿐이에요. 준수가 거들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명확합니다. 김민재는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준혁과 준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했죠. 회의가 끝나고 두 사람은 상무실에 모였습니다. 저 자식 정말 건방져. 준혁이 이를 갈았습니다. 맞아. 우리 말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뭔가 빌미를 잡아야 해. 준혁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무슨 빌미? 실수를 하게 만드는 거지.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틀 이후 대규모 입찰건이 있었습니다. 인천 성도 복합단지 프로젝트였어요. 규모가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민재는 입찰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가격과 공기를 철저히 계산했어요. 민재 부사장님, 최종 입찰가 확정됐습니다. 네, 480억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재가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이 설인을 가로챘습니다. 잠깐만요. 이 가격은 너무 낮아요. 적정 가격입니다. 아니에요. 최소 500억은 돼야 해요. 준혁이 우겼습니다. 500억이면 떨어집니다. 경쟁사가 너무 많아요. 김민재가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낮아요. 다시 계산하세요. 준혁은 서류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민재는 당황했습니다. 입찰 마감까지 2시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상무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500억으로 수정하세요. 지금 당장!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준혁의 지시를 따르면 입찰에서 떨어질 게 뻔했어요. 상무님, 제 판단을 믿어주세요. 믿을 수 없어요.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결국 김민재는 480억으로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준혁의 반대를 무릅쓴 거였죠. 후회할 겁니다. 준혁이 차갑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사흘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태준건설이 낙찰됐어요. 김민재의 판단이 옳았던 겁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해냈습니다. 500억짜리 프로젝트예요. 김민재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어요. 준혁이 사무실로 쳐들어왔습니다. 김민재! 네, 상무님. 내 지시를 무시했어요? 상무님의 지시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됐다고? 감히 내 판단을 의심해?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결과적으로 낙찰됐습니다. 회사에 도움이 됐어요. 그건 운이 좋았을 뿐이야.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김민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준혁은 화가 나서 돌아섰습니다. 준수와 함께 다시 상무실로 갔어요. 형, 진정해. 진정이 돼? 저 자식 날 무시했어. 그래도 낙찰은 됐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 준혁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준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형,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아. 무슨 방법? 직접적으로 손을 쓰는 거야. 준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흘렀습니다. 김민재는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성도 프로젝트 준비로 정신없었죠. 그날 밤 오후 준수가 김민재를 찾아왔습니다. 민재 부사장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전무님. 무슨 일이세요? 성도 프로젝트 자재 공급업체 선정 건인데요. 준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민재가 서류를 살펴봤어요. 이 업체는 단가가 너무 높은데요. 하지만 품질이 최고예요.
다른 업체도 품질은 비슷합니다. 가격 차이가 20%라나요? 김민재가 지적했습니다. 준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이 제 대학 선배예요. 한번 봐주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회사 이익이 우선입니다. 김민재는 단호했습니다. 준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면 곤란한데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원칙? 회장님 계실 때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장님도 원칙을 중시하십니다. 김민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준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고 나갔어요. 김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점 일하기 힘들어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준혁과 준수가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개인룸이었어요. 형, 민재 그 자식 정말 골치 아파. 준수가 불평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준혁이 와인을 홀짝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입지가 계속 줄어들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 준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뭔데?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거야. 뭐라고? 민재다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우리 의견은 무시한다고. 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방법이네. 내일 병원 가서 얘기하자.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계획이 서 있었죠. 다음 날 준혁과 준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강태준은 많이 좋아진 상태였어요. 침대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때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대. 강태준이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준수가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뭔데? 회사 일 때문인데요. 강태준의 표정이 진주해졌습니다. 민재가 너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요. 독단적이라니? 저희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만 하죠. 준혁이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도 프로젝트 입찰가도 그래요. 제가 반대했는데 무시했어요. 그래서 낙찰된 거 아니냐? 강태준이 반문했습니다.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자재공급업체 선정도요. 제 의견을 무시했어요. 준수가 거들었습니다. 내 의견이 뭐였는데? 제 선배 업체를 쓰자고 했어요. 단가는 조금 비싸긴 한데 조금이 아니라 20%나 비쌌다며? 준수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민재한테 보고받았어. 강태준이 신문을 접었습니다. 민재는 제대로 하고 있어. 너희들이 문제야. 아버지! 너희들은 사익을 챙기려고 하잖아. 민재는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고. 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과 준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가봐라. 더 이상 헛소리 듣기 싫어. 강태준은 손을 내주었습니다. 두 형제는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준혁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제 정말 끝장을 봐야겠어. 형, 무슨 뜻이야? 아버지를 직접 설득할 순 없어. 다른 방법이 필요해. 준혁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준수도 눈치챘어요. 설마... 그래. 민재를 완전히 쫓아내는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죠. 김민재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강태준이 퇴원했습니다. 건강을 많이 회복했지만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회장님, 환영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강태준을 맞았습니다. 김민재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고생 많았어요, 민재. 강태준이 김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회장실로 들어온 강태준은 책상 위 서류를 살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민재, 한 달간 정말 잘해줬어.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강태준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태준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모든 임원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강태준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김민재 비서실장을 부사장으로 승진시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표였거든요. 그리고 경영실권을 민재 부사장에게 맡기겠습니다. 준혁과 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내 말 그대로야. 민재가 이제 회사를 이끌 거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준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는 현장으로 가. 강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장이요? 1년간 송도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해. 밑바닥부터 배워. 말도 안 돼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말대꾸하지 마. 이건 명령이야. 강태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한두 가지가 아니지.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사익만 챙기고 동료를 존중하지 않고 일은 안 하면서 불평만 해. 임원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아들이잖아요. 준수가 항의했습니다. 아들이라서 더 엄하게 대하는 거야. 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현장에 안 가겠다면 회사를 떠나. 준혁과 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택해. 현장으로 갈 거야? 나갈 거야?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준혁이 이를 아물고 대답했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출근해. 강태준은 다시 앉았습니다. 민재 부사장, 앞으로 나와봐. 김민재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부터 자네가 경영총괄 부사장이야. 회장님, 최선을 다해줘. 자네를 믿어. 강태준이 김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준혁과 준수는 박수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준혁과 준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형, 이건 너무해. 맞아, 완전히 모욕이야.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현정에 가라니 우릴 막노동권 취급하는 거야? 아버지가 우릴 포기한 거야. 두 사람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준혁과 준수는 박혜숙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결정이니 따라야지. 박혜숙도 난처했습니다. 엄마도 아버지 편이에요? 준수가 울먹였습니다. 편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뭐가 옳아요? 준혁이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 정말로 열심히 일한 적 있니? 박혜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 나이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박혜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공부했어. 그렇게 회사를 키웠어. 준혁과 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는 그 노력에 10분의 1이라도 해봤니? 박혜숙이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배워라, 아버지의 마음을. 준혁과 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작업복을 입고 송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생전 처음 입어보는 옷이었어요. 형, 이거 너무 불편해. 참아, 어쩔 수 없잖아. 현장 소장이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상무님, 전무님,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준혁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자재 정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재 정리요? 네, 현장 일은 자재 정리부터 시작입니다. 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혁과 준수는 철근과 시멘트 자루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들어올릴 때마다 온몸에 땀이 흘렀어요. 형, 이거 정말 힘들어. 나도 알아. 하지만 해야 해.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자재를 옮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이 격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혁과 준수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 내일도 해야 해? 당연하지. 1년 동안 해야 한다잖아. 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일한 기분이었거든요. 한편 김민재는 부사장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부사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김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김민재는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송도 현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준혁과 준수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형, 오늘 콘크리트 타설 작업 있어. 알아. 새벽 5시까지 나가야 해. 두 사람은 어느새 현장 용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매일 땀 흘리며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현장 인부들의 고생도 직접 느꼈죠. 상무님, 오늘 작업 잘 끝났습니다. 인부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부탁드립니다. 준혁이 정중하게 대덕했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두 형제는 현장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인부들과 한 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요즘 상무님들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인부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혁과 준수도 웃었습니다. 자신들이 변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많이 배웠어요. 고맙습니다. 준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민재도 함께였어요. 아버지! 준혁과 준수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강태준은 두 아들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거칠어진 손,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고생하는구나. 고생이 아니에요. 공부예요. 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 부사장님도 오셨네요? 준혁이 김민재에게 인사했습니다. 현장은 어때요? 김민재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김민재도 웃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많이 못되게 굴었잖아요. 준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김민재는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과였거든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부사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게으르고 이기적이었는지도요. 준수가 덧붙였습니다. 김민재는 두 사람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사과 받겠습니다. 김민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혁과 준수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죠. 강태준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회장님, 기쁘시겠어요? 소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본사에서 대규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민재가 분기 실적을 보고하고 있었어요. 지난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훌륭합니다! 임원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강태준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민재 부사장 때문이야.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덕분입니다. 김민재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태준은 김민재를 불렀습니다. 민재, 잠깐 얘기 좀 하자. 둘은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재,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넌 내 기대 이상을 해냈어. 강태준이 김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준혁이와 준수도 많이 변했어. 자네 때문이야. 아닙니다. 두 분이 스스로 변하신 거예요. 김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진짜 우리 가족이야.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세 사람이 함께 회사를 이끌어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후 준혁과 준수가 현장 연수를 마치고 본사로 복귀했습니다.
직원들이 환영 인사를 건넸어요. 상무님, 전무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마워요.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준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첫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김민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다음 프로젝트는 부산 해운대입니다. 부사장님, 제가 의견 좀 드려도 될까요? 준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해운대 프로젝트는 환경 규제가 까다로워요. 친환경 자재 사용이 필수입니다. 좋은 의견이에요. 반영하겠습니다. 김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수도 의견을 냈습니다. 공기 단축을 위해 모듈로 공법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그것도 검토해볼게요.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갈등은 흔적도 없었죠. 회의가 끝나고 준혁이 김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하시죠? 좋아요. 준수도 불러요. 우리 셋이서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세 사람은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사장님, 우리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부탁드립니다. 김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민재는 잠시 놀랐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당연하죠. 저희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배울 점도 많으세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편하게 부를게요. 준혁 씨, 준수 씨. 네, 형님! 세 사람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진짜 형제가 된 기분이었죠. 그날 밤 강태준은 박혜숙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변을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여보,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박혜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아이들이 달라졌잖아요. 민재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제가 잘 봤죠. 이제 마음 놓고 회사 맡길 수 있겠네요. 그래요, 세 사람이 함께하면 회사가 더 커질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강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여보, 혈연이 전부는 아니네요. 박혜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한강 건너편으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 이제 완전해진 것 같아요. 강태준이 부럼거렸습니다. 몇 달 후 태준건설은 업계 최고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민재의 경영과 준혁과 준수의 현장 경험이 어우러진 결과였죠. 축하합니다, 회장님!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강태준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 성과는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김민재 부사장과 준혁 상무, 준수 전무에게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이 세 사람이 함께 회사를 이끌어갈 겁니다. 강태준이 세 사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의 환호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박혜숙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강태준과 박혜숙, 준혁과 준수 부부, 그리고 김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자, 건배합시다. 강태준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죄송해요. 준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준은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이제 잘하면 되지.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혁이 다짐했습니다. 민재 형님한테도 많이 배울게요. 준수가 김민재를 보며 웃었습니다. 김민재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두 분한테 배워야죠. 강태준은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내년에 제가 회장직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아버지! 준혁과 준수가 놀라 외쳤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쉴 때가 됐어요. 강태준이 웃었습니다. 그럼 회장은 누가? 민재가 회장, 준혁이가 부회장, 준수가 사장을 맡으면 돼요.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김민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너가 가장 적합해. 그리고 준혁이와 준수가 잘 보조할 거야. 네, 아버지. 열심히 돕겠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형님 잘 모시겠습니다. 준수도 다짐했습니다. 김민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준은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고맙네. 너희들을 믿어. 박혜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모두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준혁이 김민재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도 잘 부탁해. 김민재가 준혁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회사를 더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 함께 노력하자.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었죠. 강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박혜숙이 남편에게 기댔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편히 쉴 수 있겠네요. 그럼요. 아이들이 잘할 거예요. 민재도 우리 진짜 아들이 된 것 같아요. 원래부터 아들이었어요.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회사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안심이야. 좋은 사람들에게 회사를 맡기게 됐어. 그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몇 년간 걱정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모두 해결됐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회사의 미래도 밝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준혁이 다가와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행복하네. 강태준이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김민재와 준수도 다가왔어요. 네 사람은 창밖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께 갑시다. 김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형님. 함께 가요. 준혁과 준수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강태준은 세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믿으며 함께 노력하면 되는 거였죠. 밤하늘의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태준건설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미래도 밝았죠. 김민재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회장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가족을, 이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준혁과 준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형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자.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들자. 강태준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거실의 불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죠. 진짜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면 함께 성장하는 것. 그날 밤 태준건설을 둘러싼 모든 사람이 행복했습니다.